시장을 이기는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재윤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코스닥 시장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잠시 뒤에 좀 잠깐 질문 드릴 거고요. 그에 앞서서 삼성그룹에 대한 코멘트 짧게 듣고 싶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중소형주 시장에 있어서 삼성 이제 그룹으로 이제 수급이 좀 몰리면서 거기에 따른 중소형주 좀 부진한 시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수급적인 요인 외로 이제 중소형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삼성 향해로 들어가는 뭐 중소형주 종목들의 뭐 영향이 있냐 이런 말씀도 어떤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그런 쪽으로 사업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적인 영향 때문에 삼성 쪽으로 이제 개인 수급, 기관 수급 몰릴 때 코스닥 쪽의 수급은 좀 부진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 분야가 스몰캡 쪽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분석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3달 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800선이 붕괴됐거든요. 이걸 네. 어떤 배경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뭐 시장에 지금 워낙 화두인 대주주 네. 양도세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 자체가 항상 이맘때쯤이면은 연중 코스닥 시장이 가장 안 좋은 시점을 항상 보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슈 자체도 대주주 양도세 이슈였고, 그리고 지금 시점이 3분기 코스닥 종목들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 불확실성과 양도세 이슈가 같이 맞물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뭐 재작년보다 좀 더 심화된 이런 좀 변동성은 이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연말까지 이런 장세가 이어지는 걸까요? 보통 연말 정도까지 부진을 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략 12월 셋째 주 정도, 넷째 주 정도 되면 반등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제 대주주 이슈 때문에 좀 줄였던 종목들을 다시 채우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셋째 주, 넷째 주쯤에 오히려 이런 빠져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기관 쪽에서도 12월 셋째 주, 넷째 주를 이제 다시 연초 불장을 대비한 매수 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현금 보유가 좀 답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추가로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 한 12월 정도까지 좀 기다렸다가 한 달 정도 쉬시다가 12월 달에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보통은 사실 양도세 회피 물량이라고 하면 통상 한 12월 네. 한 달 정도 부진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좀 일찍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결과가 빨리 나와야죠. 이제 3억 원으로 할지 말지에 대한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당분간은 이런 불확실성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12월 후반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이제 연말까지 뭔가 모멘텀이 있으면 이런 분위기 반전도 노려볼 법한데 IPO가 빅히트 이후로는 대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없죠. 네, 없습니다. 뭐 대여는 없고 뭐 그냥 조그마한 기업들이 있긴 한데 지금 뭐 빅히트 이전부터 좀 IPO 관련해가지고 개인 청약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쏠렸었잖아요. 네, 많이 쏠리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주가 퍼포먼스가 현재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IPO에 대한 뭐 센티멘털도 별로 안 좋아진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로 좀 IPO 되는 종목들이 새로운 유동성을 끌어올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건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좀 빅히트 같은 경우에 좀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IPO 종목들의 이런 IPO 하면은 무조건 이제 걸고 들어간다가 아니라 IPO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의 좀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보면은 올해 좀 IPO 신규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보고 들어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유동성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끌어오는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그러면 앞서서 시장 전략을 말씀 주실 때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리고 12월 둘째 주, 셋째 주 반등을 모색할 그 시즌 됐을 때 저가 매수에 동참을 하는 게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데 12월 달에 볼 만한 종목을 말씀 주시는 걸까요?
일단 제가 오늘은 지금부터 봐도 되는 종목들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 예, 네. 포인트 그리고 종목 공개 네, 해주실까요? 우선 그린플러스라는 종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그린플러스가 뭐 때마침 오늘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날이라 주가가 이제 밑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린플러스는 그 국내 1위의 스마트팜 전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한 회사 중에는 유일하게 스마트팜을 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회사의 포인트라고 보면은 일단 국내 스마트팜 보급률 자체가 0.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글로벌리 스마트팜 시장이 대략 한 17% 정도로 이제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스마트팜이 이제 글로벌 평균 정도로 간다라고 치면은 이 열려있는 시장이 거의 한 10조 원 정도까지도 열려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쨌거나 지금 영위하고 있는 스마트팜 시장에서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수출까지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중동 쪽과 그리고 호주 쪽 이렇게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주 쪽이 이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 호주가 진행될 경우에 호주 쪽 같은 경우에도 일단 조단위 시장이 열리는 거고요. 그리고 중동 쪽 같은 경우에도 호주가 진출이 성공을 하고 이제 중동 쪽 이제 사막과 기후 쪽에서도 열릴 수 있는 이 시장이 열리면 대략 이 부분은 글쎄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물 재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수십조 원의 시장이 좀 열릴 수 있다라고 보면은 이 그린플러스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스마트팜 시장이 굉장히 좀 앞으로 크게 열려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린플러스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선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3분기 실적이 대략 코스닥 종목들이 이제 11월 14, 15일 발표가 될 텐데 그때쯤 해서도 좀 모멘텀이 아직도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호주 수출권이 모멘텀이 또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 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보통 좋았다가 부진해질 때는 주도주가 꺾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린플러스는 주도주가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예. 스마트팜이라는 굉장히 좀 생소한 분야로 분야의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뉴딜 펀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뉴딜 펀드를 이제 뜯어보면은 그 스마트팜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제일 처음에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스마트팜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사는 그린플러스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그 뉴딜 펀드에는 거의 확실하게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보면 수급적인 요인이나 그 실적적인 요인이나 그리고 사업적인 요인, 이 세 가지가 모두 맞아 떨어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지럽더라도 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네. 날도 오르네요. 4%의 강세고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주도주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주도주 하락장에서 오히려 좀 더 빛날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가는 어디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10배가 채, 내년 기준으로 10배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농업이라는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본다면은 농업이면 9배, 10배가 적절하지 않나라고 보실 수 있지만 이게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사실 스마트 팩토리와 거의 유사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와 기존 공장을 기존 이제 공장을 스마트화 시켜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공장을 만드는 것처럼 스마트팜은 기존의 이제 비닐하우스를 자동화시켜서 수확이 자동화되고 이제 온도가 자동 조정되고 이렇게 4차 산업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은 뭐 10배 중후반까지도 충분히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뭐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은 한 2배 정도의 업사이드는 열려 있는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올해 들어서만 100% 급등했는데 주가 상승을 크게 보셨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 오늘의 그린플러스가 이를 방증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스몰캡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ICK라는 종목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본업은 카드 제조인데 이 회사가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이 탭투 터치라는 이 모바일로 작동되는 포스기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작동되는 포스기를 이 회사가 개발을 했고, 이게 사실 며칠 전부터 이 외신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비자가 이 탭투 터치라는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바로 비자의 그 결제 시스템의 다음 세대,
그 부분이 지금 탭2 폰으로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이틀 전에 발표가 된 거고요. 근데 굉장히 좀 유의미했던 게 이 ICK가 결제 시스템으로 이제 개발한 셀피라는 결제 시스템이 이러한 비자의 탭2 터치, 탭2 폰의 이 파트너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건 외신 기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이 ICK가 비자와 함께 그 비자의 다음 세대의 결제 시스템을 같이 들어간다라고 감안을 하면은 지금 시총이 1,500억짜리 조그마한 회사인데 거의 시총 400조 정도에 육박하는 비자와 같이 사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놀라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ICK는 실적보다는 이러한 사업 모멘텀을 보고 제가 지금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도 볼만한 스몰캡 두 종목 엄선해서 뽑아오셨습니다. 그린플러스와 함께 ICK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KTB 투자증권 김재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마켓온 2부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이번 주 시작부터 녹록지가 않습니다. 양 지수에 좀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신중한 전략들 MTN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